대부분 근데 정시파들은 내가 등급 몇 등급은 수능에서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잖아요. 평소에 한 6월이나 9월 모평과 다르게 점수가 뻥튀기 돼서 좀 뛴 친구들을 지금까지 몇 명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일반고, 평범한 일반고에 있었거든요. 저희 반, 저희 학교 제 옆반 애들 중에서는 저는 아직은 못 봤어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대입 원서 접수를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취업과 진로인데요. 오늘은 취업과 진로에 관한 알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N구에서 올라온 이름 유반기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3 학생들을 상담해 주시는 내용으로 유튜버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교육 관련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TV, EBS 강의를 보더라도 주로 초점이 1등급, 2등급 학생들에 대한 것밖에는 주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는 1등급, 2등급으로 향하는 3등급까지 공부 방법밖에는 저는 그 이하는 못 찾아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나 이 사회에 보면 3등급 이하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거든요. 절대 다수죠. 근데 그들을 위한 공부 방법, 현실적인 조언, 그다음에 더 중요한 취업에 관한 진로 진학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가 저는 극히 못 봤기 때문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니면 제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그 3등급 이하 학생들도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좋은데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그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좀 알려주고 취업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 새로운 길이 있는 건데 새로운 길이 많죠. 왜냐하면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이미 그들은 상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해진 진로가 있거든요. 있죠. 근데 3등급 학생들은 하고 싶은 건 있어도 정보는 없고 학생들이 몰라서 그렇지 학부모님들도 학생들 이상으로 마음 졸이시거든요. 근데 다양한 길이 있더라. 그리고 쉽게 가는 길도 있더라. 그러면 나중에 고생을 안 한다. 그렇지. 그리고 또 그 길은 인서울 1등급, 2등급 학생들도 결국은 취업 현장에서 만나는 곳이더라.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놓치지 마라. 고등학교 때 좀 알아봐라.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4, 5, 6, 7등급 친구들한테.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4, 5, 6, 7등급 학생들의 민낯과 이들을 위한 조언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민낯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학생들, 이 4, 5, 6, 7등급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그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제일 자기 그 대학교를 간다, 안 간다, 어디 간다, 못 간다를 제일 잘하는 등급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 몇 등급대 정도라고 혹시 기자님 생각을 하십니까? 1등급 아닐까요? 제일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8, 9등급 학생들이 자기 현실을 제일 잘합니다. 이 8, 9등급 대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등급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신 시험이나 모의고사를 쳐도 일렬로 쭉 끊고 바로 5분 안에 자는 등급이죠. 그래서 자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8, 9등급이 나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제가 9등급 학생도 봤거든요. 그 선생님들끼리 그냥 농담으로 쟤는 정답을 다 알지 않는 이상 9등급은 안 나오는데 아마 그거를 피해서 찍을 거야. 그래서 쟤는 천재일 거야 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그럼 학교에서는 그럼 거의 수업 때는 자거나 쉬는 시간에 뭐 하나요? 자죠. 쉬는 시간에도 자요? 산부인과 가면 신생아실 있죠. 신생아만큼 잡니다. 신생아도 그 정도는 안 자요. 얘들은 배고프면 한 2, 3시간 있다가 울거든요. 밥 달라고. 근데 얘들은 그냥 쉬는 시간에 안 일어나고 그럼 점심시간에 깨요? 점심시간에 또 밥을 거르고 자는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4, 5, 6, 7등급 중위권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나요? 그 중위권을 말씀드리자면 상대적으로 1등급 최상위권 애들을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상위권 애들은 주로 보면 제가 고3 담임을 해보면 핸드폰이 없어요. 아, 1, 2등급은? 최상위권은? 최상위권. 의대나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까지 주로 보면 스마트폰이 주로 없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저희 학교 학생들, 저희 반 학생들의 패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없고 아니면 있어도 투지폰. 근데 이제 4, 5, 6등급, 7등급 학생들 물어보셨는데 그와는 반대로 얘네들은 스마트폰이 얘네들을 지배하고 있죠. 거의 없으면 못 살아요? 거의 없으면 못 삽니다. 제가
이제 학생부 쌤으로서 핸드폰 이렇게 압수할 때 예. 얘들은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내 심장이 뺏기는 느낌이다. 선생님 근데 학교에 가면 일단은 수거하잖아요. 수고하죠. 예. 그런 다음에 끝날 때 주잖아요. 안 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공기계를 내거나. 그래서 몇 개 있는 친구들. 예, 안 내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 일과 중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말씀을 드리면 얘기도 길어지고 기자님 또 뒤로 넘어지실 것 같아가지고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 안 해주시나요? 그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요즘 학교마다 그 지금 은행 같은 데 가면 그 캘린더 이 삼각형으로 된 캘린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핸드폰 크기만큼 그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에 딱 세워놓고 이제 앞에서 선생님 수업하시면 여기 딱 세워놓고 이제 본인은 핸드폰을 본다거나. 정말요? 예. 저는 또 어떤 학생을 봤냐면 책에 핸드폰 크기만큼 책을 오려서 교과서인데요. 그걸 오려서 거기에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쌤이나 지나가는 쌤들은 제가 책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같이 예리한 쌤이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건가요? 게임이나 이제 유튜브를 보죠. 근데 그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게 책 보는 얼굴 각도와 핸드폰 보는 각도는 극히 다릅니다. 선생님 그 열정에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열정이면 서울대 가죠. 이 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내신이랑 수능 모의고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평소에 어떻게 임하나요? 쭉 3월달부터 말씀드리면 고3이 딱 되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를 치고 그 해 겨울에 과탐이나 사탐을 떼라고 하거든요. 저희 학교 애들한테는. 그때 시간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근데 제가 겪어본 그 5등급들 내외 학생들은 이제 마지막 겨울 방학이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좀 놀죠. 결국에 또 노네요. 또 놉니다. 그래가지고 3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3월 달에 정말 그 서울대 갈 정도의 그 의지와 그 자세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공부는 오래된 습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습관이 중학교 고1, 고2 안 되다 보니까 길면 3주 요 정도 가서 그 의지와 자세가 제가 겪었던 학생들은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3월달, 4월달 모의고사를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 성적에 이 정도면 뭐 수능 때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안 있겠나라는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예, 여전히 공부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제 기준에는 못 차는데 희망만 걔네들은 이제 4월 말에 되면 어느 학교든 중간고사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정시파들은 정시 공부한다고 내신 공부를 안 하고 평상시에 이제 공부를 조금 할 자세가 안 돼 있는 애들은 또 공부를 안 하고 학교에서 4월 말에 중간고사가 끝납니다. 아니면 5월 초에 끝납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는 안 했는데 올해부터 각 학교에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체육대회를 하면 요즘 애들은 반티를 맞춥니다. 얘네들은 고등학교 지들 인생에서 마지막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몸에 완전히 그 영혼까지 불태우죠. 그래서 또 참여하고 반티 맞추는데 한 일주일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요? 5월 초에 일주일 지나갑니다. 그럼 체육대회가 보통 2주차에 금요일 날 있거든요. 그러면 또 2주차 한 주 동안은 예선전 한다고 연습한다고 5월달 둘째 주까지 그렇게 보냅니다. 얘들은 마지막 체육대회거든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저 걸레로도 못 쓰는 천으로 만든 저 반티 저 왜 맞추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 이제 체육대회 때 얘네들은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피곤하니까 주말에 쉽니다. 그다음에 이제 벌써 2주가 가버렸네요. 2주가 이제 갑니다. 정신없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고3 때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나요? 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래요? 체육대회라고 얘네들이 더 집중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3주 차에 5월 달에는 석가탄신 날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또 오면 공휴일이라고 또 놀고 그걸 기다리거든요. 아니 불교도 아닌데 왜 기다려요? 그래요. 원래 패턴인가 봐요.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겠죠. 선생님 근데 3월 달에 처음에 거의 3, 4월에 상담을 하지 않나요? 그때 좀 자각이 되지 않나요? 그때는 이제 한 달 정도 상담을 해가지고 하면 자각을 하는데 한 3주, 4주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또 희석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를 그렇게 해본 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몸이 무너지다 보니까 의지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5월 달에 정신 차려 보면 한 주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가
딱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딱 보니까 6월달에 6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딱 보니까 6평 장수가 긴 칼 옆에 차고 자기를 갖다가 이제 찌르려고 오고 있거든요. 그 압박감을 못 넘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겪었던 5등급 내외 학생들은 네. 6평 딱 치고 눈만 높았던 학생들 몇 명들은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때 벌써요? 바로 재수를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 등급이면 갈 데가 없구나를 깨닫는 예, 거네요. 재수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또 이 학생들 특징을 보면 재수는 내년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아. 내년까지 또 놉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예, 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럼 여름 방학은 어떻게 보내나요?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그래도 국립대 이상의 최저 맞추는 애들, 네. 그 인서울 최저 맞추는 애들이 조용조용하게 걔네들은 공부를 하는데 예. 대부분 학생들은 고만고만하게 최저도 지방대는 최저도 좀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방학을 맞이를 하고 예. 방학 끝나면 주로 이제 그 8월달 뭐 상담이 들어간다거나 예, 원서 접수하죠. 예,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그때 또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예. 이제 1번 학생 상담하고 오고 2번 학생 상담하고 오면 나머지 앉아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야, 너 무슨 말 하던데? 너는 무슨 말 하던데? 이게 모여가지고 교실에 그거를 이제 하루 종일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했는지. 그렇지.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대학 알아보라고 그때는 이제 고3들한테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주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알아보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이렇게 비율적으로 따져가지고 또 대학 한번 알아보고 난 뒤에 한번 알아본 만큼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또 보죠. 9월달이 또 학생들한테 왜 없냐면 예. 상담을 그렇게 식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원서를 또 3일간 넣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 또 원서 끝나면 또 안타깝게도 추석이 있습니다. 예. 추석 때 또 금방 가요? 추석은 또 금방 가죠. 예. 그럼 9월달이 끝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이 되면 예. 제가 보는 우리 학교 학생들 그동안 패턴을 보면 이제는 수능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는 걸로. 그건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지겨운 거예요. 실제로 고3 때 공부를 한다지만 고3 때 3월달, 4월달, 5월달은 없고 6월달, 기껏해야 7월달, 8월달 공부를 한다지만 이 5개월밖에 없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네. 5개월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1년이라고 생각하고 뭐 3학년 때 열심히 해야지. 전혀 제가 그 오르는 학생 단 한 명도 저희 학교에서는 단 한 명도 안타깝지만 못 봤습니다. 대부분 근데 정시파들은 내가 몇 등급은 수능에서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평소에 한 6월이나 9월 모평과 다르게 점수가 뻥튀기 돼서 좀 뛴 친구들을 지금까지 몇 명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일반고 평범한 일반고에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 제 옆반 애들 중에서는 저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 5, 6, 7등급 친구들이 공부를 평소에 안 했던 친구들이 선생님 한 반으로 치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한 3분의 선생님 2? 경험에 의하면 3분의 2? 2요? 예. 반도 넘네요? 요즘은 뭐 그렇게 해도 이제 지역의 대학은 뭐 체제가 없거나 체제를 맞추고 쉽게 가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예전처럼 그 공부에 대한 그런 애살도 없고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기자님이 여기 나오신 분이랑 이제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네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던데 네네.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저하가 많이 됐죠라는 그 제가 문구를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동의를 안 하는 게 원래 학력이 없어요. 학력 저하는 이미 4, 5년 전에 됐다라고 선생님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절대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하지 않거든요. 각종 뉴스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저하가 됐다고 나오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얘기로는 4, 5년 전에 이미 학력 저하가 됐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가 맞지. 선생님 그러면 이 친구들은 왜 점점 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도 일단 지역 대학교에서는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있고 선택지가 있어서 그다음에 세상이 그렇게 또 좀 바뀐 것도 있고 학교에서 예전처럼 공부해라고 말도 안 하고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게 뭐 신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애사를 가지고 공부해라 이런 말을 좀 안 하는 편이죠. 그래요. 예.
선생님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정시를 본 다음에 대부분 놀랄 거잖아요. 원서는 잘 쓰나요? 재수를 선택하나요? 재수한다라고 바로 연락 온 학생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그 앞전에 저희 반 학생 한 명은 성적이 꽤 괜찮았습니다. 네. 이 교과 성적이. 그런데 그 수시를 좀 써보고 재수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노 이러니까 이 학생은 절대 수시는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친구들도 야 돈 아깝게 6개 말라 그 돈 수시를 쓰노 정시하면 되지. 이렇게 좀 분위기를 몰아가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결국은 정시를 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부모님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저기 아빠, 본인 엄마, 그다음에 학생 경기도에 5천만 원짜리 재수 학원 알아보러 간다고 KTX 타고 가는 중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재수 종합학원. 예. 그럼 이제 갔다 오면 그 최소 1인당 한 10만 원이다. 예. 그러면 그 기차값만 30만 원. 그 가면 밥 먹고 이럴 때 한 40만 원, 50만 원. 네. 그 기차값만 한 50만 원 나오고. 돈 아끼는 게 아니네요. 돈 아끼는 게 아니죠. 이게 재수 비용만 한 5천만 원인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다시 수능을 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다음에 재수생들 성적표가 학교에 옵니다. 학교에 와요? 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학생 상위권에 성적이 없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보셨을 때 재수로 좀 성공할 만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좀 예시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정시로 성공한 학생을 제가 딱 한 명 봤거든요. 어느 날 대학생이 돼가지고 학교에 인사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 다니노 물어보니까 선생님 서울에 그 학교 다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예.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최상위권 사립대학교였거든요. 예. 저도 이제 놀라면 미안하니까 예. 그래? 이랬는데 그죠 선생님 제가 그 학교를 갈지 몰랐죠 선생님 이라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선생님 사실 몰랐는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선생님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얘가 성공했던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존재가 없는 학생들이 있다 아닙니까 학교에. 예. 그 정도로 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네. 1학년 때 아마 얘가 내신이 자기가 한 5등급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가 없고 친구도 극히 주위에 몇 명밖에 안 되니까 네. 같이 놀 학생도 없고 성격도 차분하다 보니까 체육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자기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옆에 누가 얘를 부를 애도 없고 주말에도 부를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얘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선생님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만의 페이스로 공부했나 봐요. 자기만의 페이스로 성격이 차분하고 있는지 없는지 존재조차 모르다 보니까 네네. 얘는 계속 그 3년을 공부를 한 거예요. 주로 보면 5등급 때 학생들이 재수를 한다라고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제 제자들한테 소식을 좀 받거든요. 예. 그 친구 선생님 재수합니다. 그 친구 지역에서 재수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더노 물어보면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 뭐 10분, 공부하는 시간 50분, 자습 시간 딱 몇 분 선생님들이 딱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도 공부를 안 했는데 예. 재수할 때는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그 누가 옆에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하겠죠. 더 안 합니다. 지역에는 그 정보의 부재, 학교가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노력한 선배들도 없고 없으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졸업을 해서 그렇게 뭐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를 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저는 학생들 상담을 해주면 인서울이나 국립대 갈 성적이 되면 가라고 하는데 굳이 인서울 국립대 뭐 갈 필요가 있을까? 대기자 TV